현재 초등 2학년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고 따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원룸 건물이 있어 세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 연식이 된 작은 3층짜리 건물로 8세대이고 월세는 총 330 정도 받고 있어요. 지방광역시에 살고 있고 34평 자가 아파트 하나를 대출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결혼 당시 친정 부모님께서 절반을 내주셨고 나머지 절반은 남편과 둘이 모은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기 전이라 대출 없이 시작해서 별탈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저는 결혼을 하고 난 후 정말 죽어라 일만 하다가 작년부터 하던 일을 모두 정리하고 현재는 아이를 돌보며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일을 접고 아이한테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집에서 쉬고 있는 건 아니고 임대사업이 이래저래 속 썩을 일도 손이 가는 일도 많아서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 시댁에는 매달 60만 원씩을 쭉 들여왔고 친정에는 재작년까지 매달 120만 원씩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친정 부모님이 아이 육아를 도와주셨거든요. 그나마도 작년에 저희가 신축 아파트로 이사할 때 좋은 가전으로 장만하라며 2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 육아나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게 전혀 없었고요. 저희 시댁이 노후 준비가 딱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세에 살고 계시는데 시아버지는 공공 근로 중이시고 시어머니는 가끔 알바를 하시면서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일하는 동안 수입이 남편보다 월등하게 좋았었는데 많게는 학원과 과외비로 월 1,000만 원까지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 아들 기를 죽일까 싶어 매번 후려치시더군요.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둥,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어린애를 두고 일하러 나가냐는 둥. 그때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그러려니 하며 참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몇 년간 죽어라 일만 하다 매일 밤 12시에 퇴근하고 아이가 잘 때 집에 가는 게 속상하기도 하고 원하던 만큼 돈을 벌었다 싶어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서 아이 입학 일정에 맞춰 일을 정리하고 원룸을 시작하면서 전업주부를 선언했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그래도 남편이 따박따박 월급을 가져다 주니 가능한 거다. 너는 남편 직장이 안정적이라서 좋은 줄 알아라. 이런 말들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큰 소리 내기 싫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시라 큰 소리를 내봤자 느끼는 게 없을 게 뻔하기도 했고 괜히 저만 더 피곤해질 것 같아서요. 아무튼 그날 이후부터 아이 키우는 데 집중하면서 건물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2층은 미니 투룸이고 3층은 3룸인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연식이 좀 된 상태라 월세도 저렴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어머니께서 연락하셔서 뜬금없이 저희 건물 3층에 월세를 하나 내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이모님의 큰아들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거기를 신혼집으로 하고 싶다 하면서요. 저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던 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었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거든요. 빈집도 없을 뿐더러 아는 사람이 들어오면 불편해요. 혹시라도 월세가 안 들어오면 말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고 말씀드리면서요. 그랬더니 저한테 세상을 조금 두리뭉실하게 살랍니다. 여자가 돈 좀 번다고 유세 떨고 그러면 남자가 길을 못 펴고 자식도 길을 못 편다. 너는 너무 오악스럽게 사는 것 같다. 애도 너무 순해서 걱정이다. 남자애가 엄마 기에 눌려서 어쩌냐. 일할 때도 그렇게 돈돈하면서 남편이고 애고 두고 밤늦게까지 나다니더니 그렇게 주변 생각 안 하고 살면 말년이 안 좋다. 하고 말씀하시며 언성 높여 난리를 치시는데 그 순간 저도 폭발해서 내질러 버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순둥순둥한 성격에 말년이 보장된 공무원으로
제 말이라면 무조건 잘 듣는 편입니다. 제가 일하는 내내 엄마가 동틀 때까지 공부하다 잠들었으니 조용히 해야 한다 얘기하며 아침마다 아이랑 살금살금 밥을 챙겨 먹이고 데리고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한테도 세상에서 제일 편한 아빠인 남편이 예뻐서 여지껏 속이 뒤집어져도 모르는 척 내가 보살이다 하고 참았었는데 오늘은 진짜 안 참아지더라고요. 해서 자꾸 저한테 돈 번 유세를 떤다고 그러시는데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자꾸 우악스럽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 정도로 벌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건물도 살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돈 벌러 다니는 동안 아이 한번 봐주신 적 있으세요? 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세요. 앞으로는 이런 말씀하시면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집 문제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그리 아세요. 저도 흥분해서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싫은 소리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제 말에 시어머니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났었는데 더는 할 말 없다 말씀드리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후 화가 가라앉지 않아 남편한테도 한바탕 퍼부어버렸는데 아무리 해도 속이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해서 속풀이라도 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거 안 풀릴 거예요. 절대 안 풀리죠. 자다가 그 생각하면 내가 그때 이 말도 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도 되고요. 시간이 지나 풀리는 것 같다가도 얼굴을 보고 오면 며칠 동안 또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시댁은 왜 며느리가 돈을 잘 벌면 아들 기죽일까봐 지랄하고 며느리가 돈을 안 벌면 아들 등에 빨대 꼽을까봐 지랄일까요?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두 번째, 이건 기죽이기가 아니고 이미 며느리 건 우리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친척들한테 집도 빌려주겠다. 걱정 마라. 우리 아들 건물 있다. 하고 자랑질을 한 거겠죠. 그동안 님이 큰 트러블 없이 맞춰주니 진짜 자기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님이 싫다고 하니 괘씸해서 저러는 거예요. 내 걸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시어머니한테는 이미 그 건물이 자기 거 내지는 아들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님 명의이니 할 말은 없고 둥글게 살라는 멍멍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본인 엄마를 계속 저렇게 하도록 놔둔 걸 보면 남편이 쓰레기인데요. 지원은 처가에서 받고 아내보다 돈도 못 버는데 시가에 60만 원씩 준다는 것도 양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한 번만 더 후려치기 하면 댁 아들을 데려가시게 될 거라고 하세요. 3층 월세는 못 드리고 아드님은 드릴 수 있으니까 아드님 가져가시라고요. 다섯 번째, 그 월세 못 받으면 어머님 용돈 못 드리는데 괜찮냐고 하시지. 일 그만두고 죽지 못해 사는데 용돈 안 드려도 되냐고요. 코인하다 다 날렸다고 한번 징징대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문제는 저런 시모를 안 막아주는 남편과 저런 말을 듣고도 입 닫고 있는 님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여섯 번째, 님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님 남편 순둥이 아니에요. 님이 자기보다 돈을 잘 벌고 처가에서 금전 육아 도움을 받으니 적당히 아내 비위를 맞춰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걸로 자기 부모 생활비도 줄 수 있잖아요.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는 남자라면 시부모 개소리 같은 건 벌써 막았을 겁니다. 자기가 이득을 보니 적당히 맞춰주는 것 뿐이에요. 남편보다 더 벌어 친정 부모님이 아이도 다 봐줘. 그런데도 시부모한테 욕이나 듣고 살았는데 어딜 봐서 좋은 남편인가요? 남편에 대한 착각에서 깨어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